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히 설명하는 행정사 넘버원 행정1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건설업 중에 종합건설업은 5천만원 이상, 그리고 전문 건설업은 1,500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5천만원 그리고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할지라도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을 위한 주요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확인할 사항이 좀 많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건설업이란 무엇이며 건설업의 종류, 그리고 무면허 벌칙,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자본금 2개 이상의 면허, 그리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그리고 구비 서류, 면허세, 수수료, 처리 기한, 등록 후 교육 이수에 대하여도 설명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건설업의 종류와 경미한 건설공사, 무면허 벌칙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 그리고 자본금 2개 이상의 면허, 그리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을 위한 주요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설업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책상, 사무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통신 설비가 좀 애매한데요. 지자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유선 전화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즉 010의 휴대폰으로는 입력이 안 되고요. 02 등 지역번호나 070 등 인터넷 전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은 보통 2명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예, 자본금이 중요하죠. 예, 개인 사업자는 실제 자본금을 일정 기간 통장에 예치해 두어서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진단 보고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 진단 보고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사업자는 최소 20일 동안은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평균 잔액 45일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무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20일 정도를 유지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2개의 면허를 받으려면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건가요? 예, 좀 복잡합니다만은 건설업종이 같은 경우와 그리고 다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종이 다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실내 건축 공사업과 추가로 다른 업종, 도장 공사나 습식 방수 공사업을 추가로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등록 이후에 업종 추가 시 1회에 하나여 2분의 1 반 특례 적용이 됩니다. 즉 최초 면허 1억 5천만 원과 특례로 추가 1회 시에 7,500만 원으로 자본금은 2억 2,500만 원이면 됩니다. 예, 다음은 건설업종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은 한 건설업종의 업무 분야가 하나입니다만, 예를 들어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은 한 건설업종의 업무 분야가 조경식재 공사와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의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금은 그대로 1억 5천만 원이면 되고요. 기술 인력만 2명에서 1명을 플러스해서 3명을 갖추시면 2개 업무 분야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예, 이 보고서는요, 건설업의 기업 진단 보고서인데요. 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 시의 필수 서류입니다. 주로 건설업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발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단 보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와 그리고 재무제표 증명원, 즉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발급한 세무사의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에 진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나요? 예, 기업 진단 기준일은요. 기존 업체는 등록 신청일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달 25년도 12월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지난달이죠. 2025년 11월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 신설업체는 좀 다릅니다. 신설업체는 법인 설립 90일 이내 업체를 말하는데요. 법인 설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예, 건설공사 수행 중에 자연재해나 근로자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배상 책임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원, 즉 건설사죠. 건설사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함은 물론 조합원사의 재직 중인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최소 출자 자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에 청약 절차에 의해서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문건설업 한 개 업종당 현재 C등급 기준으로 53자 좌당 금액은 95만 1,294원이고요. 그리고 총 합계는 5,041만 8,582원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은 인출이 안 됩니다. 면허 반납 시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를 예치하고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으로 많은데요. 5천만 원 정도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면은 총 2억 원이 필요한 건가요? 예, 아닙니다. 공제조합 예치금과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 등은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안에서 가능합니다. 3편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그리고 면허세, 수수료, 처리기한, 그리고 등록 후에 교육, 이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행정 1번 정유사는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 1번 정유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지였습니다.